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불법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으로 이 불법 시설을 위한 진입로까지 정비해준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일에 관여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에 붙여졌고 일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을 흐르는 남원시 람천. 하천 한가운데서 포크레인이 돌을 옮기고 있습니다. 불법 공사로 훼손된 하천을 되돌리는 복구 작업입니다.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원상복구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예. 지난 2월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의 언급이 복구 작업의 계기가 됐습니다. 남원시에서 지금 산내면에 남천 공사를 지금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기 그 환경부에 어차피 접수를 하면 넘겨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한번 챙겨보라고 할게요. 타운홀 미팅 이후 정부가 합동 감사반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더니 상식 밖의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수년 전 들어선 펜션과 야영장은 건축법과 농지법, 관광진흥법 등 무려 6개 법령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꽤 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시끄럽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불법 시설을 방치하던 남원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 불법 시설에 드나드는 작은 시멘트 다리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으로 분류해 세금까지 투입한 겁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정비 사업을 하면서 기본 절차인 하천 점용 허가도 건너뛰었고 그 결과 공사비는 물론 철거비까지 더해 2억 5천만 원의 세금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여름철에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안정해서 지금 이제 공사를 했는데 다만 경험이 없는 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절차를 놓쳐가지고. 합동감사를 진행한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남원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를 지시한 일부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징계 조치해라, 통보 조치한 거, 펜션 영업자의 불법 행위, 원상복구,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 기후부에서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도 다 했고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재난 위험성이 더 높은 시설을 제치고 이 공사에 도비를 우선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첫 조사 때 전국 지자체가 취합한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 800여 개에 이 펜션과 야영장은 쏙 빠졌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민주당이 돈봉투 제공 의혹에 불거진 임실군수 결선투표 개표를 보류하고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오늘 경남 통영 방문 일정 도중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결선투표 개표 보류와 진상조사를 전북도당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주MB 씨는 임실군수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한 남성이 지역 주민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정황과 함께 관련 CCTV 영상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동석자들에게 대리비를 지급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현금 제공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삭제를 위해 이익 제공을 약속한 전북도청 전 정무수석과 식당 주인, 기타 관계자 2명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식사 모임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총 108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의 9조 원 투자 구상 발표로 새만금이 일대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장 33.9km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된 지 20년이 되는 날을 맞아 희망과 좌절이 뒤섞였던 과거를 정리해봅니다. 먼저 유룡 기자입니다. 토석을 휩쓸어가는 거센 물살 아래로 덤프트럭이 연이어 바윗돌을 쏟아냅니다. 지난 2006년 4월 21일 새만금호와 바깥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뚝이 완성됩니다. 길이 33.9km, 세계 최장 방조제 기록을 써내린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농업용지로 또 산업용지로 쓰기 위해 내부 호수에 방수제를 쌓고 호수 바닥에 모래를 퍼올려 땅을 돋우는 사업에도 박차가 가해졌습니다. 20년이 흐른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 협약이 맺어져 희망의 불씨는 되살아납니다. 물막이 이후 벌써 20살이 된 새만금은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국가 주도에서 전북 주도로 다시 국가 주도로 사업 주체가 수시로 흔들렸고 그때마다 기본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농지 70, 산업용지 30의 기존 계획이 농지 30, 산업용지 70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청사진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투자를 받아 명품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시간만 흘려보냈고 총리실까지 나섰던 2011년 삼성의 20조 투자 약속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어민들의 엄청난 피해, 수산업 피해, 그다음에 이 새만금에 관광도 안 되면서 계속 공사장으로 남아있는, 그러면서도 원했던 농사도 제대로 지금 못 짓고 있고, 그렇다 기업이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있는 게 30년이 지났잖아요. 2013년 국토부 외청으로 새만금 개발청이 설립돼 국가 주도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군산시에 둥지를 트는데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산업 비전 선포로 잠시 활기를 띠는 듯 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발전 수입으로 매립 비용을 충당한다는 구상. 하지만 두 마리 토끼 중 아무것도 잡지 못한 또 하나의 희망 고문으로 남았습니다. 2050년 완공 목표인 새만금 개발은 총 사업비 22조 7,900억 가운데 약 15조 원이 투입됐으며 매립 기준 공정률은 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변화가 있는 것은 그 기준 연도를 2040년으로 당겼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립의 속도를 높이겠다. 기반 시설의 구축을 조기에. 현재 모습이 드러난 것은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신항만, 군산산업단지 4개 공구, 수변도시 1개 공구 등입니다. 민간의 투자를 기다리는 부안 쪽 관광사업과 군산 야미도 개발 사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김제 산업단지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직접 사업으로 닻을 올렸고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가 작년 말 개통돼 물막이 20년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새만금의 마지막 물길이 막히면서 전북은 광활한 부지를 얻는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한편으론 환경 문제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로 건건히 반목하고 있고 새만금호 수질 문제 역시 여전히 풀리지 않아 해법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강동엽 기자입니다. 기회의 땅으로 떠오른 새만금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지루한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수변도시와 도로 등의 행정구역이 정해질 때마다 세개 지자체의 소송전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운영 방식 문제로 이미 맞부딪혔던 새만금 신항 문제가 관할권을 계기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공산이 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출범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 3개 시군 모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좀 아직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수질도 새만금의 난제입니다. 그동안 담수화를 고집하며 새만금 담수호로 유입되는 만경강수계 오염저감 등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4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상괭이 폐사 등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착공 때부터 본격화된 환경 문제는 공사 중단까지 치달았고 착공 후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정부가 사실상 새만금 수질 정책 실패를 인정해 지난 2020년부터 하루 2차례 해수 유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만금호 수질은 그제야 3, 4등급인 목표 수질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배수관문 증설과 조력 발전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여전히 미봉책이란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층수는 빈산소 때문에 살지 못하고 표층수는 염분이 너무 낮아서 해양 생물이 살지 못하는 새만금의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전체 수문 개방을 완전히 하고 환경 갈등이 첨예한 새만금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겠다며 유치한 잼버리는 국제적 망신 사례가 되면서 오히려 새만금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만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육상과 해상교통망과 함께 새만금의 관문 중 하나로 계획했던 국제공항은 조류 충돌과 갯벌 파괴 등 환경 논란에 휩싸여 정부가 1심 소송에서 패소해 사법적 판단의 운명이 맡겨졌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중국 고비 사막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전북 지역에도 이틀째 영향을 끼치며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보통 때의 4배에서 5배 수준의 짙은 미세먼지가 관측되기도 했는데 내일까지도 황사 영향으로 대기질이 나쁠 전망입니다. 강동엽, 전재훈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과 대비되게도 도심에는 뿌연 미세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야 할 초등학교 운동장도 텅 비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자 야외 활동을 모두 실내로 바꾼 겁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어서 매뉴얼에 따라 실외에서 하는 체육활동, 실외 놀이 등을 자제하고 실내 체육활동이나 대체 활동으로 지난 20일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며 한때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익산 춘포에서는 세제곱미터당 24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고 부안과 군산, 김제, 전주에서도 220 마이크로그램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됐습니다. 황사가 심하다고 안 쓰면 담배 피는 것만큼 위험하다 해가지고 썼습니다. 목이 조금 칼칼해가지고 지금 물 가지고 다니면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이나 3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2시간 동안 유지되면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됩니다. 지난해 각각 3일과 1일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지난 2월 한 차례 경보를 비롯해 현재까지 주의보가 5차례 내려져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봄철 황사는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하면 사나흘 뒤에 국내에 유입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측하거나 대비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오늘은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고 내일까지 우리나라 상공에 남아있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지역은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치솟은 뒤 떨어지며 내일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당분간 20도 안팎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로 활동하며 허위 일지를 작성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수당을 부정 수령한 전주시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주시 가불병 지역위원회는 오늘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관련 의혹이 드러난 정섬길 시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도덕적 파산이 한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 결여로 지탄받은 인물들을 다시 경선 후보로 올리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이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농협 이사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이사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 임원 선거는 지역 폐쇄성과 선거인 수 제한 등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펼쳐질 개연성이 커 금품 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익산시 의회에 3인 선거구가 대폭 줄어든 획정안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 지역위원회 등은 오늘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전북도 선거구 획정위는 오히려 3인 선거구 3곳을 2인 선거구로 줄이는 획정안을 내놨다며 비판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네요.